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황윤 감독의 책이고요. 사랑할까 먹을까. 네. 이 책은 2015년작 다큐 영화 잡식 가족의 딜레마 이걸 제작하시면서 그 연장선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이 다큐를 보신 분들은 아마 책까지 보시면 그 뒷상황을 더 아실 수 있을 것 그 같고 다큐와 관련해서 네, 책을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화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먹부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기로 해서 저도 원래 신나게 왔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제 함부로 먹으면 안 될 것 먹는 같아요. 에세이나 이런 거 해봐야겠다 했는데 이 책을 집어든 이상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책이에요. 뭔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는 책이고 그래도 우리가 알고는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들고 왔어요. 뭐 이걸 소개한다고 해서 채식주의자가 되십시오.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건 그냥 진짜 개인이 정말 잘 선택해야 되는 문제야. 그럼요. 그냥 그동안 너무 우리가 애써 알고 있었으면서도 외면해왔던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들고 왔고요. 이 책은 예감하셨듯이 고기 얘기가 아니라 돼지 이야기고요. 치킨 얘기가 아니라 닭. 네, 닭의 일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인간이 공장식 축산으로 자연의 속도를 무시하고 달려나가고 있다. 그쵸. 이거거든요. 생산의 속도에 맞춰서 자연의 속도랑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돼지의 수명이 원래 10년에서 15년 정도래요.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살찌운 생후 6개월짜리 그래. 돼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돼지 정도인 거죠, 인생을 따지고 이제 보면. 6개월짜리 딱 살고 그 도축당하는 정도면은 돼지. 바로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딱 먹기에 좋은 110kg까지 상태. 찌워가지고 얘를 이제 도살하는 거고 닭도 원래 10년은 사는데 우리가 먹는 닭은 치킨은 생후 한 30일 된 30개월도 아니고. 네, 30일 된 맞아. 병아리나 다름없는 중닭이죠, 뭐 거의. 병아리를 먹는 거죠, 사실. 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제가 어릴 적에는 통닭 한 마리 먹는 게 특별한 일이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고기 1인 소비가 1당 쉬워지진 않았어요. 맞아. 근데 이제는 싸기도 싸고 고기가 더 싸요, 네. 풀보다. 다이어트 해보니까 알겠어. 맞아. 풀이 또 비싸고. 그러니까 그냥 고기 먹는 게 너무 익숙해지고 고기를 먹으면 좋다라는 그냥 그쵸. 뭐라 그럴까? 한 끼 잘 먹었다 하려면 어. 고기를 좀 먹어줘야 되는. 그리고 뭔가 월급날 영양분도 특별한, 영양분도 고기가 더 많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죠. 회식을 해도 고기 메뉴가 없으면 안 되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기 소비가 계속 조장되고 우리의 식습관이 변하면서 수요가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질수록 공장식 축산 시계가 더 빨리 더 돌아가는 빨라지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자동차 부품처럼 더 많은 돼지와 닭들이 밀집으로 사용되고 이 생명들은 뭔가 모래에 몸도 비벼가면서 해충을 털어내야 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항생제를 맞아가면서 생명 부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전자 조작 사료를 먹어가면서 몸집을 자연의 맞아. 속도보다 더 빨리 비만으로 살찌워서. 네. 불리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런 가축이 과연 건강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겠죠? 병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되게 익숙하게 듣는 뭐 구제역, 해마다 오는 전염병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더 생기고 있는 거예요. 공장식 축산이 더 계속 될수록. 근데 이 병은 가축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옮아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놀랐던 사실이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예전에 불렀던 거 있잖아요. 저는 음. 감염되기도 조류독감 했었거든요. 이런 건가요? 근데 그게 돼지독감이래요. 아. 돼지로부터 온 건데 이제 축산 업계에서의 이런 돼지를 넣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신종플루로 된 거고 AI도 원래 조류 독감인데 그렇죠. 저도 그냥 맞아요, AI라는 약칭으로 인공지능이랑 어. 헷갈리게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인공지능이랑 헷갈리게는 뭐야? AI 인공지능 나 약간 헷갈렸어 방금 건데 약간 헷갈렸어. 그리고 메르스도 낙타로부터 그렇죠. 온 거라는 음. 말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이 서울대 우희준 교수가 좀 무서운 말을 해요. 값싼 제품을 소비하겠다는 우리의 욕망이 전염병을 만든다고 말을 하는데 싸게 얻는 만큼 우리의 생명을 지불해야 한대요. 우리가 무서워. 다른 생명을 싸게 활용했다면 내 생명도. 그렇죠. 네. 이런 말을 듣고 작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한 치킨은 진짜 과연 착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큐와 책에서 가장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주인공 돼지를 캐스팅한 농장이 있거든요. 근데 주인공 돼지가 나와요? 네, 돼지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그 돼지를 찾기 위해서 이 작가가 막 전국에 있는 농장을 막 다 알아보는데 제대로 된 정말 돼지를 돼지답게 키우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없지. 다 가둬놓고 키우죠.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 우리 농가는 국내 농가는 다 공장식으로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딱 0.1% 정도에 해당하는 농가를 찾아냈는데 아, 그 농가의 주인이 사료를 직접 만들어서 아이고. 그러니까 사료를 직접 만든다고요? 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쌀겨랑 깻묵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루를 해가지고 먹이는데 그거를 직접 맛보세요. 그치.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이라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어야지 이제 먹일 수 있다라는 거고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감독이 그걸 먹어보고 미숫가루 맛이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먹어보고 어느 싶다. 정도 괜찮은 네. 거예요. 근데 그런 음식 좋은 음식을 먹고 자란 돼지의 똥 있잖아요. 근데 그 분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양분이 많아. 영양분이 아, 많아서 비료가 퇴비로 되는 쓸 수 거죠. 있구나. 이 여기 농장은 채소도 키우는데 그거를 퇴비로 그대로 써요. 그 퇴비로 쓰고 그렇게 잘 자란 채소들의 부산물, 뭐 상품 가치 없는 거 그런 건 이제 돼지 돼지 간식. 다시 주고. 그러니까 버리는 게 끌고 없이 도네. 계속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농가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되게 많았죠. 그쵸. 이게 사실 디폴트였지 않을까? 옛날 그치. 조선시대만 해도. 근데 이제는 조선시대까지 조선시대까지 가야지. 때까지 가나? 80년대 전 정도만 해도 그쵸.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공장식 축산이 되면서 이제 분뇨가 골칫덩어리가 그치. 되고 분뇨가 가장 문제죠. 그거를 막 어떻게 버리냐가 또 문제잖아요. 맞아. 그리고 온실가스 나오고. 시중에 파는 또 돼지 그런 퇴비는 좀 다른 게 화학 그런 비료니까. 화학 비료잖아요. 맞아요. 화학 그런 게 들어가 있고 이미 항생제나 약물을 맞은 돼지의 똥이기 때문에 이런 퇴비를 뿌리면은 바로 발화가 안 된대요. 작물 자체가. 그렇죠. 그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가축이 먹는 사료, 가축이 싸는 똥, 똥이 뿌려진 땅, 그 땅에서 난 작물, 작물과 가축을 먹는 사람의 건강,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다고 말을 해요. 연결이 돼 있는 네. 사람 복지하고 동물 복지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너 이렇대 하면서 막 흥분해서 말했더니 남편이 그러면 채식하는 거는 잔인한 거 아니냐고. 그게 똑같은 얘기 나왔어. 이 담론 너무 식물도 지겨워. 식물마다 고통을 느낀다. 뭐 아기 상추를 왜 먹냐 뭐 이러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가는 채식을 완벽한 답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고통의 최소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쵸. 어차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동물을 키우는데도 사료 자체가 작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오히려 돼지를 먹는 거는 더 많은 작물을 없애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냥 다 덮어주고 뭐 이쪽도 저쪽도 모르겠지만 우선 이 사실을 안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대안을 저도 나름의 생각을 생각을 해볼 수밖에 해봤거든요. 뭐가 없죠. 있나요? 현실적으로. 첫 번째 하루에 한 끼까지만 육식. 그러니까 좀 그전에는 너무 줄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생식을 없이. 아예 끊지 못한다면 조금 줄여보는 거? 좀 줄여보는 거죠. 얼마 전에 선배들이랑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고기 덩어리가 진짜 코딱지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는 고기가 왜 이렇게 작아? 막 이렇다든지 아니면은 달걀이 남아 돌아서 주말에 후라이를 인당 2개씩 부쳐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하나씩 먹자. 그냥 정말 작은 소비 작은 자체를 실천이라도. 조금씩 그래. 사고. 근데 그게 답이야. 사실. 그냥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게 생협,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걸 책에서 처음 알았는데 여기서는 무항생제 고기를 팔고 좀 친환경적인 제품을 판대요. 최초 가입비가 3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한 살림 뭐 생협, 그쵸, 두레 뭐 이런 거 두레 있죠. 뭐 여러 개 있죠. 그런 데 가서 조금 친환경 소비를 좀 신경 쓰는 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정글의 법칙에서 본 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정글의 싶은데 법칙 육식의 끝판왕 아닌가요? 직접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정글의 법칙을 봤는데 통발을 던져서 무인도에서 박찬호가 장어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이 돼. 장어를 이제 사람들이 딱 보면서 막 박미선도 그렇고 막 거기 같이 출연한 사람들이 이제 빨리 죽여서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못 잡지. 근데 박찬호가 잡을 이제 수 있어? 죽이려고 하면서 그러니까요. 눈이 마주치면 못 이 죽여. 장어를 꼭 쥐고 명복을 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평소 같았으면은 이제 그 자막 처리도 그래요. 빨리 잡아서 죽여서 빨리 먹지. 저거 왜 이렇게 시간 끌고 있어. 저 투머치 토커 막 이런 식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저도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봤을 텐데 근데 저게 맞을 수도 그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전이 생각나면서 그냥 명목을 빌고 감사하는 건 둘째 치더라도
고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싸게 먹을 수 있었는지 음.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게 출발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흥미로운 영화가 하나 있어. 그것만 좀 덧붙이면은 피짱은 내 친구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피짱? 영화네. 피짱. 피짱, 이름은 피짱이 알지? 뭐냐면 돼지인데 그 피그. 초등학교에서 돼지를 키워요. 음. 반 학급에서. 그리고 얘를 먹을 거냐 말 거냐를 토론을 하는 거야. 간단하게 키우면 얘기하면. 못 먹어. 근데 맞아. 이 과정을 정말로 잘 담아냈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왜냐하면 고기가 어떻게 키워지고 니네 입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알아야 거예요. 돼. 맞아, 알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또 키우면 애정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먹겠어? 라고 하는 그 고민과 토론과 그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러거든요. 그 딱 아이들의 시선에서 그려내고 있고 결말은 뭐 확인해 보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냥 웃고 있는 돼지 간판을 생각하고 그치. 식용돼지랑 뭐 애견돼지는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한데 아닌 거 알잖아요. 그쵸. 사실 네. 그거를 조금 외면하고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그쵸. 돌아보게 되는 다 연결돼 있으니까요. 네. 책플릭스